네, 안녕하세요. 만나는 인생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1차 방정식의 이제 풀이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1차 방정식 활용하면서 실제생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고고싱! 네,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 방법에는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미지수 x를 정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의 뜻을 먼저 파악을 하고 구하려는 것을 x로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또 방정식을 세우기, 이제 식을 세우고선 주어진 조건에 맞는 방정식을 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정식 풀기,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방정식을 풀어서 x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한 x의 값이 이 x의 값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까지 해주시면은 활용 문제 푸는 방법을 다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볼게요. 이제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이제 642명이래요.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12명이 더 많다고 할 때 남학생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먼저 미지수를 정하셔야 되죠. 그죠? 미지수를 이제 정할 때 남학생의 수 x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학생이 12명 더 많다고 그랬으니까 남학생 수 x에다가 더하기 12명 하면 되겠죠. 미지수를 정하셨으면 이제 방정식을 한번 세어볼게요. 그렇죠. x 더하기 x 플러스 12는 642, 즉 여학생 수하고 남학생 수를 더한 것이 642명 이렇게까지 됐죠. 네, 식을 잘 세우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면 되죠. 이제 가로 열고 풀어보면은 2x 더하기 12는 642명이 되죠. x는 이제 좌변에 두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옮기니까 2x는 642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러면은 양변을 이제 x의 개수인 2로 나눠서 x는 2분의 630이니까 네, x는 315가 나오네요. 여기까지 풀면은 이제 방정식 남학생의 수는 315가 되는데요. 이제 구하는 x의 값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학생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남학생의 수가 315니까 여학생은 더하기 12를 해서 327명이 되겠죠. 그럼 남학생 수하고 여학생 수를 합해보면은 315명 더하기 327명. 그래서 642명. 맞죠? 근데 여학생의 수가 327명이고 남학생의 수가 315명이니까 빼게 되면은 12명 맞네요. 문제의 뜻에 맞는지 한번 확인까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어보신다면 문제 푸는 방법을 천천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1차 방정식의 여러 가지 활용 문제는요. 수에 대한 문제는 이제 어떤 수 x를 놓은 다음에 연속하는 수를 x에 대해서 나타내면 되거든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뭐 그 차이가 이제 1 같은 경우잖아요. 그럼 연속하는 두 정수를 구할 경우에는 x 플러스 1 또는 이제 x 마이너스 1이나 x로 놓으시면 되고요. 연속하는 세 정수는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또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되겠죠. 또 연속하는 두 홀수나 짝수 같은 문제는 x 플러스 2 또는 뭐 x 마이너스 1이나 또 x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또 연속하는 세 홀수나 짝수 같은 경우도 이제 가운데 수를 x로 놓고 이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놓고요. 또는 이제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자릿수에 대한 문제는요. 10의 자릿수가 A, 1의 자릿수가 B일 때는 자릿수 두 자연수는 10 곱하기 A 해서 10A, 그 다음에 1 곱하기 B 해서 B, 그래서 10A 플러스 B꼴로 나타내시면 되고요. 100의 자리 숫자가 A인 경우, 또 10의 자리 숫자가 B, 또 1의 자리 숫자가 C인 경우에는요, 세 자리의 자연수 표현은요, 100의 자리, 100 곱하기 A에서 100A, 10 곱하기 B에서 10B, 또 1 곱하기 C에서 C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리 숫자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다면은 여러분 활용 문제 잘 풀으실 수 있을 겁니다.
1차 방정식에는 여러 가지 활용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증가 문제가 있는데요. 증가하고 감소해야 되는 문제는 이제 A%일 경우 100분의 A죠. 이제 부호를 가지고 증가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부호를, 이제 감소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거든요. 이제 다음 이용해서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제 첫 번째 x가 A%만큼 증가한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쵸? 증가량은 x 곱하기 100분의 a, 즉 100분의 a x가 되겠죠. 이제 증가한 후에 전체 양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원래 양 x에다가 더하기 증가한 양 100분의 a x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감소하는 경우를 볼게요. 이제 x가 b%만큼 감소했대요. 그럼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감소한 양을 먼저 구해 주셔야 되죠. x 곱하기 100분의 b, 즉 100분의 bx가 되죠. 네, 이게 감소한 다음에 전체 양을 구해야 되니까 x 마이너스 100분의 bx, 이렇게 해서 감소한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차 방정식에 또 여러 가지 활용 문제들 중에는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전체 학생의 수가 500명일 때 학생의 수가 4% 증가한 경우예요. 요거 아까 풀어봤었죠? 네. 증가한 학생의 수는 500 곱하기 100분의 4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20명이 증가했다는 소리죠. 증가한 후 학생의 전체 수를 물어본다면 원래 양 500명 더하기 500 곱하기 아까 100분의 4한 20명. 그래서 520명이 되겠죠. 또 전체의 학생이 이번에 증가한 문제 말고 이제 전체 학생 수 500명일 때 학생 수가 이번에는 5% 감소했답니다. 그렇죠? 감소한 학생의 수를 먼저 구해보시면 500 곱하기 100분의 5 해서 25명이 나오죠. 이거를 가지고 감소한 후에 전체 학생의 수는 500, 그쵸? 원래 양 500에다 빼기 500 곱하기 100분의 5 해서 500 마이너스 25 해서 475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문제들도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1차 방정식의 활용에는요, 이런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원가나 정가에 대한 문제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정가 같은 경우에는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하시면 되고요. 또 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판매한 가격에서 원가를 빼주시면 나오고요. 또 판매한 가격 같은 경우는 정가에서 할인한 금액들 있죠. 이런 것들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원가가 X1인 물건에서 A%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해라 이렇게 되시면은 정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가 X1에다가 100분의 A 곱하기 X1한 X 더하기 100분의 A X1이 되겠죠. 또 일에 대한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이제 일은 전체적으로 한 양을 일로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각 단위가 이제 하는 동안에 일의 양을 구한 다음에 조건에 맞는 식을 세우시면 되는데요. 전체 양이 1이니까 어떤 일을 완성할 때 6일이 걸렸다 하면은 그렇죠.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은 6분의 1이게 되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앞에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문제 적용들을 해볼게요. 자, 우리 그것씩 문제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머니와 딸의 나이 차이가 26세이고요. 7년 후에 어머니 나이는 딸의 나이의 2배보다 5세가 더 많아진다고 한다. 이제 현재 어머니 나이를 구해라 이렇게 됐죠. 활용 문제들은 먼저 미지수를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여기서 구해달라는 건 어머니 나이니까 어머니 나이를 X라고 하죠. 그리고 딸의 나이는 그쵸?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26살이니까 X-26이 되겠죠. 또 7년 후에 어머니 나이는 7살 더 많아지시니까 X 플러스 7이 되고요. 딸의 나이는 7년 후는 X 플러스 7에다가 마이너스 26을 해서 X 마이너스 19가 되겠죠.
네, 7년 후에 나이를 구했으면 이번에 그쵸. 식을 세워 보시면 이제 x 플러스 7은 네, 2배, 즉 딸의 나이 2배니까 2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9 거기다 5세 더 많다고 했으니까 더하기 5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앞에서 배운 1차 방정식 푸는 과정대로 가로 풀어주시면은 x 플러스 7은 2x 마이너스 38 플러스 5가 되죠. 이제 가로 풀었으면 네, 좌변을 옮겨주시고 우변으로 이제 상수항을 옮겨주시면 네, 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는 네, 좌변으로 마이너스 38 플러스 5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40이 되네요.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시니까 x는 40이 나오네요. 현재 어머니 나이는 그러니까 40세라는 소리가 되겠대요.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활용하는데 더 훨씬 이해가 쉽고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숫자 문제인데요.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69일 때 가장 큰 홀수를 구하시오로 했어요. 이제 홀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보자고 그랬죠? 그쵸. 연속하는 세 홀수는 x-2, x 플러스 2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놔도 되는데 이게 좀 계산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제일 편하십니다. 세 홀수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세 홀수를 더해보면 x-2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2는 얼마? 69라고 그랬죠. 요거를 방정식을 풀어보신다면 네, 그쵸. 3x는 69가 되겠죠. 네, 양변을 x의 기수인 3으로 나눠주시면 x는 23이 되네요. 네, 여기서 문제를 23이라고 답을 써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가장 큰 홀수를 물어봤죠. 그래서 연속하는 세 홀수는 21, 23, 25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홀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25를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x까지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은 거기에 적합한 답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x는 23을 뜨신다면 오답이 되는 거죠. 가장 큰 홀수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실수만 안 하신다면 잘 풀 수 있는 겁니다. 요번엔 또 이제 숫자 문제인데요. 이제 1위 자리 숫자가 8이고요. 두 자리 숫자의 자연수가 있대요. 근데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배보다 2가 작다고 할 때 이 자연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먼저 미지수를 정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게 이제 12자리가 안 나왔죠. 그럼 12자리 숫자를 x라고 하세요. 그러면 1위자리 숫자는 나와 있으니까 8이 되는죠. 이제 구하는 자연수는 그쵸 10의 자리가 네, x니까 x 곱하기 10 더하기 1위 자리 숫자는 8이니까 x 곱하기 1에서 10x 더하기 8이 되겠죠. 이렇게 미지수를 정한 다음에 자, 문제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숫자는 x 더하기 8이 되죠. 식을 한번 세어 보신다면은 10x 플러스 8은 네, 자리 숫자의 3배, 즉 3 가로 열고 x 플러스 8, 네, 2가 작다고 했으니까 빼기 2가 되죠. 이제 1차 방정식 푸는 문제 풀어보셨죠? 네, 가로를 먼저 풀어주시고 그러면은 10x 플러스 8은 3x 플러스 24 빼기 2가 되네요. 자, x는 좌변, 상수항은 우변으로 옮기시면 네, 10x 마이너스 3x니까 7x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2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니까 네, 마이너스 14가 되네요. 양변에 이제 x의 개수인 7로 나눠주시니까 x는 2가 나오네요. 네, x를 2 여기까지만 구하시는 게 끝이 아니라 두 자연수를 물어보셨죠? 네, 이 구하는 자연수는 28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x를 구하고 답이 나왔는데 하지 마시고 답에 적합한 답을 꼭 찾아주셔야 합니다. 네, 네 번째 문제는요. 우리가 이제 현재 형의 저축한 예금액은 12,000원이래요. 네, 동생의 예금액은 20,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형은 매달 2,000원씩 저금을 할 거고요. 동생은 매달 5,000원씩 예금을 한다고 합니다. 몇 개월 후 동생의 예금이 형의 예금액의 2배가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자, 형의 예금의 2배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이때는 이자는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제 먼저 미지수 x를 구하신다면은 x 개월 후에 예금액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12,000원 더하기 x 후니까 그쵸? 2,000 곱하기 x에서 2,000x가 됩니다. 동생에는 어떻게 될까요? 동생은 이제 2만 원을 갖고 있었으니까 2만 원 더하기 자 5,000원 곱하기 x에서 5,000x가 되죠. 형과 동생이 이제 금액을 구하셨죠. 이 금액을. 근데 그쵸. 형이 예금액이 2배가 되는 데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2만 더하기 5,000x는 네, 이 2배 이 가로 열고 12,000 더하기 2,000x가 되겠네요. 자, 먼저 가로를 풀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만 더하기 5,000x는 24,000 더하기 네, 4,000x가 되네요. x는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옮기니까 5,000x 마이너스 4,000x는 24,000 마이너스 2만이 되겠네요. 계산을 해주시면은 그쵸 1000x는 4000이니까 양변을 x의 개수 1000으로 나눠주니까 x는 4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4개월 후에 동생의 예금이 형의 예금의 2배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 문제들은 여러분이 어려운 내용 없이 미지수를 잘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식을 세워보신다면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개에 500원 하는 사탕하고 한 개에 900원 하는 과자를 합해서 모두 12개 샀다고 합니다. 근데 10,000원을 내고 2,000원을 거슬러 받았대요. 이때 과자를 몇 개 샀는가? 요거는 이제 미지수를 둬야 되는데 하나를 미지수 x로 두면은 이제 a 더하기 b는 이제 스몰 a일 경우에 a가 x면은 b는 그쵸? 합이 a니까 a 빼기 x가 되는 거죠.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과자의 개수를 우리가 x로 놔야겠죠? 그럼 과자를 x로 놓으면 사탕은 그죠? 12-x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식을 세어본다면 500 곱하기 12-x 더하기 900x는 네, 10,000 빼기 2,000원 하면 되겠죠. 거슬러 받으셨으니까요. 자, 가로를 풀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6,000-500x는 900x는 8,000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x는 좌변, 숫자는 우변으로 옮기니까 네, 마이너스 500 더하기 900이니까 400x는 네, 2,000이 되겠죠. 양변을 400으로 나눠주시니까 x는 5가 나오네요. 과자는 5개 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사탕은 그쵸 12-x에서 7개 샀다는 소리네요. 이런 거는 문제를 어떻게 두고 푸느냐에 따라서 답을 구하는 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과자를 x로 넣는 게 훨씬 더 편하십니다. 구해 달라는 것을요. 네, 6번 문제는 이제 어떤 일의 문제인데요. 일 문제들을 어려워하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요.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A가 이제 10시간, B는 16시간을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이 일을 A하고 B가 함께 하면 5시간 동안 하는데 A가 쉬고 나머지 B가 혼자 일을 마쳤다고 할 때 B 혼자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는지를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일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쵸. 앞에서 잠깐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는데 전체 양이 1이라고 하면은 A가 B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을 각각 구하시면 돼요. A는 그쵸. 10분의 1, B는 16분의 1 이렇게 되죠. 이제 B가 혼자서 X 기간 동안 이제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 시간을 한번 구해 보는 거죠. 먼저 일을 완성할 때 A랑 같이 했으니까 10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요게 5시간이니까 가로 닫고 곱하기 5 더하기 네 혼자 일을 한 영 16분의 1 곱하기 x는 1 이렇게 되죠. 네 먼저 오를 곱해줬어요. 가로를 풀어주시니까 10분의 5 더하기 16분의 5 더하기 16분의 x는 1이 되겠죠. 네, 요거 통분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은 80분의 40 더하기 80분의 25 이렇게 되죠. 는 요거 더하기 16분의 x는 1 이렇게 나오네요.
통분한 거를 약분을 해주시니까 16분의 13 더하기 16분의 x는 1이 나오네요. 네, 여기서 양변을 곱하기 16을 해주시면은 13 더하기 x는 16이 나오고요. 양변을 x는 좌변, 숫자는 상수항은 우변으로 옮기니까 x는 16 마이너스 13에서 3이 나오네요. 자, B가 3시간 동안 일을 하면은 일을 잘 마칠 수가 있는 거네요. 10분 복수 필수인 거 아시죠? 네, 다음 시침방에서는 1차 방정식 활용 2를 이용해서 좀 더 어렵거나 그다음에 실생활에 쓰이는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